사돈 어른이 여긴 웬일이에요? 설마 공짜 커피 드시러? 카페 사장 도하영이 비웃는 순간 양미정은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딸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세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하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월세 다음 달부터 50% 인상합니다. 평생 참기만 했던 한 어머니가 마침내 되갚아주는 순간 그 통쾌한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양미정은 올해로 63입니다. 평생을 분식집 주방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셔터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은 친절하다고 칭찬했지만 그 친절 뒤에 숨은 고된 노동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투병 비용으로 모아둔 돈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미정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30년이 행복했으니까요. 딸 민서는 그런 어머니를 닮아 성실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보람을 느꼈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서가 33세 결혼을 결심했을 때 미정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상대는 IT 기업에 다니는 도준영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미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한 것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딸의 결혼 준비를 돕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적금과 본인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합쳤습니다. 생각보다 목돈이 되었습니다. 박명호 부동산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구도심 상가 건물 괜찮습니다. 월세 수익 안정적이에요. 미정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 2층과 3층은 사무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첫 부동산 투자라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미래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혹시 나중에 민서에게 힘이 될지도 모른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호는 안심시켰습니다. 건물주님, 걱정 마세요. 제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미정도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준영의 어머니 도하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영은 민서의 옷차림을 훑어보았습니다. 요즘 교사 월급으로 우리 준영이 생활 수준 맞출 수 있을까요? 말끝을 흐렸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미정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영 씨가 좋은 분이라 믿습니다.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하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준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영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농담이에요. 사돈 어른도 알죠? 며칠 뒤 예단 전달 자리였습니다. 미정은 정성껏 준비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일부였습니다. 하영은 봉투를 받더니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 카페 하루 매출도 안 되는데?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영은 봉투를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 정도로는 말을 흐렸지만 모욕은 분명했습니다.
미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서러움이 컸습니다. 평생 허리 숙여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하루 매출에도 못 미친다고 비웃는 사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딸의 상처였습니다. 민서는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만난 것 같아. 미정은 딸을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준영이는 좋은 애야. 어머님만 그러신 거지. 그러나 그날 밤 미정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영이 자랑하던 그 카페. 위치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구도심 중심가 3층 건물 1층. 미정은 벌떡 일어나 서류를 뒤졌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1층 세입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페 라떼 대표 도하영.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자신을 무시하던 그 여자가 방금 매입한 건물의 세입자였습니다. 미정은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 월세 금액, 연체 기록. 모든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박명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명호 씨, 1층 카페 임대 조건 자세히 알려주세요. 명호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 카페 라떼요? 요즘 매출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재계약 시기도 다가오고 있고요. 미정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연체 기록은요?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2달 전에요. 전 건물주님이 봐주셨다고 하더군요. 미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설 때라고. 그날 오후 민서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하영 어머님이 신혼집을 다시 알아보래. 우리 형편 때문에 수준을 낮췄대. 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서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전화를 끊은 뒤 미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건물주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네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양미정은 민서와 함께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매번 도하영의 간섭이 따라왔습니다. 그 예식장은 너무 작아요. 우리 친척들 많거든요. 음식은 최소 2등급은 되어야죠. 체면이 있잖아요. 민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미정은 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영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어른, 신혼집 말인데요. 미정은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준영이 친구가 괜찮은 빌라를 소개해줬대요. 보증금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 그 정도는 친정에서 보태줄 수 있죠?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신혼집 계약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한 집이 있는데요. 하영이 코웃음 쳤습니다. 아이고, 그거요? 너무 낡았잖아요. 우리 준영이는 더 좋은 데서 살 능력이 있어요. 친정 형편 때문에 수준을 낮춘 거잖아요. 전화를 끊은 뒤 미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저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미정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미정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영이는 좋은 아이잖아.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준영이는 좋은데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어제도 전화해서 내가 살림을 못한다고 했어. 우리 가족 체면이 있으니까 제대로 준비하라고. 미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정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박명호를 만났습니다. 상가 건물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2층, 3층은 문제 없습니다. 월세 잘 나오고 있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1층은요? 명호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카페라떼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사실 전달 월세도 일주일 늦게 들어왔어요. 미정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연체가 또 있었다고요?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이 전화로 사정하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 미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계약 시기는 언제죠? 명호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2달 후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건물주 의사에 따라 갱신 거부할 수 있어요.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재계약 안 하실 생각이세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서에게 직접 걸린 전화였지만 민서가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아서 미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서 씨, 예단 얘기 좀 할까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님. 하영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금액으로는 우리 친척들한테 창피해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 예단이 어딨어요? 추가로 좀 준비해 주세요.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답이 없네. 친정에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결혼을 왜 해요?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빼앗듯 받았습니다. 사돈댁, 저예요. 양미정입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사돈어른. 듣고 계셨어요? 미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좀 과하신 것 같네요. 하영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과해요? 전 사실대로 말한 건데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 예단으로 결혼하는 집이 어딨어요? 우리 카페 하루 매출도 안 되는 돈으로. 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카페 매출 말씀이시군요. 하영이 으스댔습니다. 그럼요. 우리 카페 하루의 순이익만 100만 원은 넘어요.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 준영이 수준에 맞죠.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하영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호의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카페는 적자였습니다. 월세도 제때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서 앞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확인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조용히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후 2시 카페 피크타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단 2명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영이 보였습니다. 카운터에 기대어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한 명뿐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허세였습니다. 하영은 실패를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정은 명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명호 씨, 1층 카페 임대차 조건 다시 확인해 주세요. 특히 연체 조항이요. 명호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월세 연체 2번씩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이미 한 번 연체했으니 한 번만 더 밀리면 법적으로 퇴거 조치할 수 있어요. 미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월세 입금일 정확히 체크해 주세요. 그날 밤 민서가 또 울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준영이 어머님이 신혼여행지도 바꾸래. 동남아는 수준이 안 맞는데 유럽으로 가야 한대. 미정은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서야, 조금만 참아. 곧 다 해결될 거야. 민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어.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을 출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건물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타이밍뿐이었습니다. 하영이 다시 한번 선을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곧 찾아왔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 하영이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혼집 계약 취소하고 다시 알아봐. 친정에서 보증금 더 내. 안 되면 결혼 미뤄도 돼. 민서는 그 문자를 보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정은 딸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나. 미정은 명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명호 씨, 1층 카페 월세 입금 확인됐나요?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오늘이 마감인데 연락도 없어요. 미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계약 해지 통보 준비해 주세요. 내용 증명으로요. 명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물주님 진심이세요?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 투병할 때도 분식집 운영하며 무시당할 때도 모두 참았습니다. 하지만 딸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주님, 카페 사장님이 방금 월세 입금했어요. 사흘 늦었습니다. 미정은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기록해 두세요. 2번째 연체입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카페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 미정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63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2시 미정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하영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여긴 웬일이에요?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영이 비웃었습니다. 설마 공짜 커피 드시러 오신 건 아니죠?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미정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도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성명, 양미정. 주소 틀림없었습니다. 이 건물이었습니다. 하영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무슨... 양미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하영은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건물주님.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영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말이 좀 과했죠. 사과드릴게요. 미정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월세 때문에 오셨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장사가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명호 소장님께 들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연체라고요. 하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곧 나아질 겁니다. 미정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계약서 확인해 보셨죠? 2번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 있습니다. 하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건물주님, 제발이요. 이 카페가 제 전부예요. 쫓겨나면 안 됩니다. 미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 딸한테 그러셨어요? 하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 매출 1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순이익이 그 정도라고. 하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손님 몇 명 봤어요? 2명이더군요. 오후 2시에. 하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허세를 부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장사가 안 돼요. 빚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 싫었어요. 특히 준영이 앞에서는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서 씨한테 너무 심했죠. 근데 제 처지가 초라해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꾸 남을 깎아내렸나 봐요. 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서한테 해야죠.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할게요. 미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하세요. 진심으로. 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계약건은 일주일 뒤에 다시 얘기하죠.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카페 문을 나서는데 하영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건물주님. 미정이 돌아봤습니다.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딸이 결정할 일이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공허함이 컸습니다. 복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정당한 대응을 한 건가요?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딸이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볼일 좀 봤어. 민서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하영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없네. 매일 전화하시더니 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올 거야. 민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날 저녁 정말로 하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하영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민서 씨, 내일 시간 괜찮아요? 잠깐 만나고 싶은데. 민서가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할 얘기가 있어요. 혼자 나올 수 있어요? 민서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미정은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영이 진심으로 사과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요구를 할까요? 미정은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2시간 뒤 민서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울었는지 눈이 빨갛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엄마, 미정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영 어머님이 사과하셨어요. 진심으로. 미정은 안도했습니다. 그래.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우시더라. 자기 처지가 힘들어서 남한테 화풀이했대요. 정말 미안하다고. 미정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다행이다. 민서가 엄마 품에서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어.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사람 마음이 변한 거겠지. 민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박명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명호 씨, 1층 카페 재계약 진행해 주세요. 명호가 놀랐습니다. 건물주님 진심이세요? 연체도 있었는데. 미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월세는 10% 인상하고요. 연체 조항은 더 엄격하게 바꿔주세요. 한 번만 밀려도 즉시 해지 가능하도록. 명호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일주일 뒤 미정은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하영은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건물주님, 어서 오세요. 테이블에는 재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건 확인했습니다. 월세 인상은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체 조항이 너무 엄격한 것 같은데요.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2번이나 밀리셨잖아요. 하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펜을 들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미정도 자신의 자리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물주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왜 저를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잖아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우리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실수 안 하겠습니다. 미정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하영을 완전히 쫓아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더 관대해야 했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준비에 바빴습니다. 민서는 이제 웃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하영도 달라졌습니다. 예식 준비 과정에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민서 씨, 이거 필요하면 제가 준비할게요. 민서는 놀랐지만 고마워했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 하영이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뭔가요? 하영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예요. 감사의 표시로요. 미정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영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미정은 결국 상자를 받았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케이크였습니다. 위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정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민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응, 아직. 민서가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영은 정말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잠시 숨죽이고 있는 걸까요? 재계약 조건이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코앞이었습니다. 행복한 날을 망칠 순 없었습니다. 미정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미정은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잘 지켰어.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놓아도 돼. 민서는 혼자서도 잘할 거야. 미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다만 딸에 대한 사랑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딸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미정에게도 민서에게도 어쩌면 하영에게도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하얀 꽃들이 복도를 채웠고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양미정은 대기실에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천사 같았습니다. 엄마, 떨려. 민서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하영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은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민서 씨 예쁘네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영이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좋은 날이네요. 미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나갔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도준영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민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도 웃었습니다. 미정은 객석에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위해 키운 딸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행복할까요? 하영은 정말 변했을까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영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미정은 신랑 측 친척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돈어른, 따님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하영을 향했습니다. 하영은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 오늘은 안 된다고. 미정은 다가갔습니다. 하영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건물주님,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하영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카페 일로 직원이 좀 연락해서요. 미정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박명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받았습니다. 건물주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명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명호가 말했습니다. 1층 카페요. 오늘 아침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미정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명호가 설명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개인 빚이 있었나 봐요. 채권자가 강제 집행 신청했대요. 지금 법원 집행관이 와 있습니다.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월세는요? 명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습니다. 계좌가 전부 동결됐대요.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영을 찾았습니다. 하영은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다가가자 하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건물주님, 미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요? 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지금이요. 둘은 조용한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압류 딱지 붙은 거 아세요? 하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 건물이에요. 당연히 연락 오죠. 하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못 낸다면서요? 계좌 동결됐다고요? 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빚이 좀 있었어요. 미정은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좀이요? 압류당할 정도면 좀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계약을 한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영이 변명했습니다.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진짜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채권자가 갑자기. 미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갑자기요? 빚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숨긴 거잖아요. 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요, 건물주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정리할게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계약서대로 할 거예요. 한번 연체면 즉시 해지. 그게 조건이었잖아요. 하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건물주님, 제발이에요. 카페가 없으면 전 끝이에요. 준영이한테도 뭐라고 말해요? 미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하세요. 하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죠?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미정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하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민서 씨한테 못되게 굴어서 이렇게 갚으려는 거잖아요. 재계약할 때부터 알았어요. 조건이 너무 가혹했잖아요. 미정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복수하려 했다면 애초에 재계약 같은 건 안 했어요. 기회를 준 건데 당신이 배신한 거잖아요. 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하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기회요? 목을 조이는 올가미를 기회라고 하세요? 미정도 맞섰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말했어야죠. 빚이 있다고, 압류위기라고. 그럼 전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과 하영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왜 싸우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미정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엄마가 잠깐.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오늘만큼은 싸우지 말아요. 제발. 하영도 다가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서는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민서가 하영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왜 엄마랑 싸우세요? 하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일이 있어요? 미정이 나섰습니다. 민서야, 지금은 아니야. 식이 끝나고 얘기하자.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해주세요. 전 알 권리가 있어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하영 어머님, 카페가 압류당했어. 빚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 월세도 못 낸대.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하영이 변명했습니다. 민서 씨, 오해야. 제가 곧 정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민서는 하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정리할 수 있어요? 하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 이제 어른이에요. 속이지 마세요. 하영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전 실망했어요. 정말 변하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미정과 하영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 딸한테 하세요. 하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떡해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민서가 준영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미정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미정은 민서를 찾았습니다. 민서는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벗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민서야. 미정이 불렀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미정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미안해.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속상해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어야 했는데. 미정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민서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전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저런 사람인데. 미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영이는 좋은 아이야. 그것만 기억해. 어머님과는 거리를 두고 살면 돼.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해. 엄마가 도와줄게. 너희 둘만의 가정을 지켜.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날이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정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하영에게 기회를 더 줬어야 했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호였습니다. 건물주님, 1층 카페 퇴거 절차 진행할까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보류해요. 조금 더 지켜보죠. 명호가 놀랐습니다. 건물주님 괜찮으세요? 계약 위반인데.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오늘은 안 돼요. 딸 결혼식 날인데 그럴 순 없어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영은 어떻게 나올까요? 민서와 준영은 괜찮을까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이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양미정은 여전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민서와 준영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출발 전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미정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잘 다녀와. 행복해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미정은 공항에서 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압류 딱지는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영이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망설였습니다. 결국 미정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하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물주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영이 일어나려 했지만 미정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앉아 계세요. 하영은 다시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계좌도 막혔고 대출도 안 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들한테 빌려보려 했는데 다들 피해요. 결혼식 때 망신당한 거 다들 알거든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준영이한테도 말 못해요. 엄마 때문에 결혼식 망쳤는데 돈까지 달라고 어떻게 말해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생각이세요? 하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가야죠. 어차피 못 버티잖아요. 미정은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기도 없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허세를 부렸어요? 하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 처지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집 나간 지 5년 됐어요. 준영이 대학 보내느라 빚을 졌죠. 카페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하영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깎아내렸나 봐요. 제가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미정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영도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허세는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한테 그렇게 할 순 없었어요.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새 계약서예요.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미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월세 동결, 보증금 30% 감면, 연체 조항 완화. 단 조건이 있어요.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미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 딸한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둘째, 허세 부리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셋째, 매달 월세는 정확히 내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딸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엄마잖아요. 준영이 엄마. 제가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결국 우리 딸도 힘들어져요. 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하영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미정도 자신의 자리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영이 물었습니다. 건물주님, 전 언젠가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미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잘해주세요.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미정은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잘했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한 달 뒤 민서와 준영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엄마, 너무 좋았어요. 미정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다행이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하영 어머님은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 정리됐어. 민서는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를 믿어. 며칠 뒤 하영이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뭐예요? 하영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가 키운 장미예요. 감사의 표시로요. 미정은 화분을 받았습니다. 예쁘네요. 하영이 덧붙였습니다. 민서 씨한테도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미정은 하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변하지는 못해도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정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살이 장미 꽃잎을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미정은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노을이 졌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미정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맞서야 하고 때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먹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준영이랑 같이 먹었어요. 엄마는요? 미정은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엄마도 잘 먹었어. 걱정 마. 민서가 다시 보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미정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걸.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상가 건물을 찾았습니다. 2층과 3층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1층 카페에도 들렀습니다. 하영은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님 오셨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하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미정은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용서도 새로운 시작도.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강함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의 인생도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건물주의자, 딸을 지킨 어머니였습니다.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평화는 되갚아준 후에 찾아온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참는 것도 용기지만 맞서는 건 역시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마음 한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